MIT 청소부 천재 서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MIT라는 곳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청소부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칠판에 남긴 작은 수식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제 이름은 서윤이고 한국과학고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조용히 바닥을 청소하는 소녀였으니까요. 2023년 늦가을이었어요.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MIT 캠퍼스는 항상 붐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낡은 청소 도구들을 챙겨 들고 캠퍼스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갔고 대부분 말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저기 청소부 알바생이네. 학생들이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걸레질을 계속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푸는 문제들, 나도 다 알고 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강의실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칠판에 남겨진 복잡한 수식들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내준 숙제 문제들도 한눈에 답이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비밀은 청소도구함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북 하나와 두꺼운 공책들이요. 그 안엔 MIT 수업 자료들과 쓰레기통에서 건진 논문 조각들, 그리고 제가 직접 계산해서 푼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가득했어요. 밤늦게 기숙사 화장실에서 혼자 공부하며 적어 내려간 것들이었죠. 저는 말수가 적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고 풀어내는 게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물리학과 건물을 청소하다가 칠판에 적힌 미해결 문제를 발견했어요. 교수님이 내일까지 풀어오라고 해놓으신 연력학 방정식이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수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저는 조용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한가운데 제 풀이 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단 3줄로 깔끔하게 정리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분필을 내려놓고 다시 청소를 마저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수식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물리학과의 스타 교수 마크슨이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의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건 대체 누가 푼 거지? 마크슨 교수님의 놀란 목소리였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들어 강의실 안을 엿봤습니다. 교수님은 칠판 앞에 서서 제가 어젯밤에 적어놓은 수식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정말 놀라워 보였죠.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누가 이 문제를 푼 사람 있나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강의실에 들어오더니 칠판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아무도 안 풀었는데요? 이 문제 진짜 어려웠는데.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죠? 저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풀이가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혹시 제가 한 일이 들통날까 봐서요. 마크슨 교수님은 며칠 동안 그 수식의 출처를 찾아다녔어요. 연구실 조교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교수님들께도 문의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직 제 정체를 밝힐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번엔 미적분학과에서 올린 문제였는데 한 달 안에 풀면
추가 학점을 준다는 공지까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떠올랐습니다. 또 해볼까? 그날 밤, 저는 다시 분필을 들었어요. 이번에도 깔끔하게,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풀이 과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수학은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담긴 한마디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풀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누군가와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를 말이에요. 며칠 후, 제 비밀이 발각될 뻔한 순간이 왔어요. 도서관 옆 복도에서 쉬는 시간에 노트북을 꺼내보고 있었는데, 마크슨 교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는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화면을 슬쩍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잠깐 이거 퓨전 반응 수식 아니야? 너 이거 어디서 본 거니? 제 화면에는 MIT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핵융합 반응 관련 수식들이 떠 있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걸 너가 푼 거야? 교수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젖을 수도 없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답해봐. 정말 내가 푼 거야? 결국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연습이었어요. 마크슨 교수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제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푼 다른 것들도.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제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교수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저는 사실 그때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과학고를 다녔던 이야기, 수학과 물리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청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해왔다는 이야기를요. 교수님은 제 말을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윤아,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나와 함께 연구실로 가자. 다른 교수님들께도 소개해드릴게.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마크슨 교수님을 따라 연구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다른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앉아 계셨거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여러분, 이 학생이 그 수식들을 푼 주인공입니다. 교수님의 소개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교수님이 물어보셨죠. 정말 이 어린 학생이 그럼 지능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지능검사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MIT 심리연구소에서 나온 전문가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주셨어요. 숫자 패턴 찾기, 도형 변환, 논리 추론.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관분이 종이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한참 후에 결과가 발표됐어요. IQ 211. 그 순간 연구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MIT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죠. 마크슨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내가 푼 문제들 중에는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도 포기한 것들이 있어.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때 다른 교수님이 궁금해하시며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넌 여기 정식 학생이야? 어떤 과에 소속되어 있니?
저는 머뭇거리다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청소 일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놀라워졌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믿을 수 없어. 교수님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졸업 증명서였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수석 졸업. 마크슨 교수님이 천천히 읽어보시더니 다른 교수님들께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제 서류를 확인했죠. 17세의 조기 졸업, 전 과목 거의 만점. 이 학교, 한국의 특수 영재학교 아닌가? 저는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미국 유학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떨어졌어요.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MIT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여기 있으면서 분위기라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수업 내용을 알 수 있었어? 강의실 청소를 하면서 칠판에 적힌 내용들을 보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강의 자료들을 주워서 공부했죠. 가끔 학생들이 수업을 녹음하는 걸 보고 저도 몰래 녹음했어요.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네. 밤마다 기숙사 화장실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관련 논문들도 찾아보고 모르는 건 계속 계산해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교수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마크슨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진짜 천재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공책과 노트북이 MIT 수학과로 넘어갔어요. 교수님들이 제가 쓴 모든 계산 과정들을 자세히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며칠 후 MIT 교수진 전체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때문이었죠. 마크슨 교수님이 나중에 그 회의 내용을 조금 들려주셨어요. 서윤이가 만든 수식들은 정말 놀라워. 박사 논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직관을 갖추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야. MIT 청소부 천재 서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MIT라는 곳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청소부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칠판에 남긴 작은 수식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제 이름은 서윤이고 한국과학고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조용히 바닥을 청소하는 소녀였으니까요. 2023년 늦가을이었어요.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MIT 캠퍼스는 항상 붐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낡은 청소 도구들을 챙겨 들고 캠퍼스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갔고 대부분 말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저기 청소부 알바생이네. 학생들이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걸레질을 계속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푸는 문제들, 나도 다 알고 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강의실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칠판에 남겨진 복잡한 수식들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내준 숙제 문제들도 한눈에 답이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비밀은 청소도구함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북 하나와 두꺼운 공책들이요. 그 안엔 MIT 수업 자료들과 쓰레기통에서 건진 논문 조각들, 그리고 제가 직접 계산해서 푼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가득했어요. 밤늦게 기숙사 화장실에서 혼자 공부하며 적어 내려간 것들이었죠. 저는 말수가 적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고 풀어내는 게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물리학과 건물을 청소하다가 칠판에 적힌 미해결 문제를 발견했어요. 교수님이 내일까지 풀어오라고 해놓으신 연력학 방정식이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수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저는 조용히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 한가운데 제 풀이 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단 3줄로 깔끔하게 정리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분필을 내려놓고 다시 청소를 마저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수식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물리학과의 스타 교수 마크슨이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의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건 대체 누가 푼 거지? 마크슨 교수님의 놀란 목소리였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들어 강의실 안을 엿봤습니다. 교수님은 칠판 앞에 서서 제가 어젯밤에 적어놓은 수식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정말 놀라워 보였죠.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누가 이 문제를 푼 사람 있나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강의실에 들어오더니 칠판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아무도 안 풀었는데요? 이 문제 진짜 어려웠는데. 누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죠? 저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풀이가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혹시 제가 한 일이 들통날까 봐서요. 마크슨 교수님은 며칠 동안 그 수식의 출처를 찾아다녔어요. 연구실 조교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교수님들께도 문의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직 제 정체를 밝힐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번엔 미적분학과에서 올린 문제였는데 한 달 안에 풀면 추가 학점을 준다는 공지까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떠올랐습니다. 또 해볼까? 그날 밤 저는 다시 분필을 들었어요. 이번에도 깔끔하게,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풀이 과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어요. 수학은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담긴 한마디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런 문제들을 풀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누군가와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를 말이에요. 며칠 후, 제 비밀이 발각될 뻔한 순간이 왔어요. 도서관 옆 복도에서 쉬는 시간에 노트북을 꺼내보고 있었는데, 마크슨 교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는 깜짝 놀라서 노트북을 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화면을 슬쩍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잠깐 이거 퓨전 반응 수식 아니야? 너 이거 어디서 본 거니? 제 화면에는 MIT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핵융합 반응 관련 수식들이 떠 있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걸 너가 푼 거야? 교수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젖을 수도 없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답해봐. 정말 내가 푼 거야? 결국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연습이었어요. 마크슨 교수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제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푼 다른 것들도.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제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교수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저는 사실 그때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과학고를 다녔던 이야기, 수학과 물리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청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해왔다는 이야기를요. 교수님은 제 말을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윤아,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나와 함께 연구실로 가자. 다른 교수님들께도 소개해드릴게.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마크슨 교수님을 따라 연구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다른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앉아 계셨거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여러분, 이 학생이 그 수식들을 푼 주인공입니다. 교수님의 소개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교수님이 물어보셨죠. 정말 이 어린 학생이 그럼 지능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지능검사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MIT 심리연구소에서 나온 전문가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주셨어요. 숫자 패턴 찾기, 도형 변환, 논리 추론.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거든요.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관분이 종이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한참 후에 결과가 발표됐어요. IQ 211. 그 순간 연구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MIT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죠. 마크슨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내가 푼 문제들 중에는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도 포기한 것들이 있어.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때 다른 교수님이 궁금해하시며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넌 여기 정식 학생이야? 어떤 과에 소속되어 있니? 저는 머뭇거리다가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청소 일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놀라워졌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믿을 수 없어. 교수님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제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졸업 증명서였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수석 졸업. 마크슨 교수님이 천천히 읽어보시더니 다른 교수님들께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제 서류를 확인했죠. 17세의 조기 졸업, 전 과목 거의 만점. 이 학교, 한국의 특수 영재학교 아닌가? 저는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미국 유학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떨어졌어요.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MIT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여기 있으면서 분위기라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수업 내용을 알 수 있었어? 강의실 청소를 하면서 칠판에 적힌 내용들을 보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강의 자료들을 주워서 공부했죠. 가끔 학생들이 수업을 녹음하는 걸 보고 저도 몰래 녹음했어요.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네.
밤마다 기숙사 화장실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관련 논문들도 찾아보고 모르는 건 계속 계산해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교수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마크슨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진짜 천재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공책과 노트북이 MIT 수학과로 넘어갔어요. 교수님들이 제가 쓴 모든 계산 과정들을 자세히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며칠 후 MIT 교수진 전체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때문이었죠. 마크슨 교수님이 나중에 그 회의 내용을 조금 들려주셨어요. 서윤이가 만든 수식들은 정말 놀라워. 박사 논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직관을 갖추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야. 특히 AI 계산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식은 우리가 몇 년째 연구하던 걸 그 아이가 한 번에 풀어냈어. 교수님들은 제가 만든 하나의 수식이 MIT의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어서 풀었던 건데 말이에요. MIT 총장님도 직접 나서셨다고 했어요. 이 학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적이 뭐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진짜 인재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아이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학생이야. 시험 점수나 추천서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한 거야. 맞아. 어떤 화려한 이력서보다도 확실한 증거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혼자서 공부하던 그 밤들, 쓰레기통에서 논문을 주워 읽던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MIT 공식 봉투에 들어있는 정식 편지였죠. MIT 특별 입학 허가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천천히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서윤 학생의 뛰어난 수학적 재능과 학문적 열정을 인정하여 MIT 특별 입학을 허가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MIT에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 제공, 개인지도 교수까지 배정해 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마크슨 교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축하해, 서윤아. 넌 이제 정말 MIT 학생이야. 교수님, 이게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이야. 그 소식이 미국 언론에도 알려졌어요. 신문 기사 제목들이 정말 놀라웠죠. MIT 역사상 가장 조용한 혁명. 빗자루를 든 한국 소녀가 세계를 뒤집다. 천재는 어디에나 있다. MIT가 발견한 숨은 보석.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수학을 좋아하고 문제 푸는 걸 즐기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 꿈이 현실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MIT 강의실에 정식 학생으로 들어가는 첫날이었거든요. 강의실에는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크슨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서윤아, 앞으로 나와봐. 저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왜요? 오늘 수업 오프닝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서.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 애가 누구야? 신입생이 오프닝을 한다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강단에 올라섰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학생은 우리와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3년은 앞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어요. 저는 긴장해서 말문이 막혔죠. 서윤아,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학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결국엔 간단한 진리로 귀결되거든요. 마치 우주의 언어 같아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칠판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커펜을 들어 한 줄의 수식을 적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MIT 칠판에 남겼던 그 수식이었어요. 이 수식은 제가 MIT에서 처음으로 푼 문제예요. 그때는 청소를 하면서 몰래 적었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 수식을 적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작은 용기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 자신도 모를 거예요. 그 순간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 MIT 캠퍼스에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지만 저는 아직도 그냥 수학을 사랑하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MIT 학생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가끔 그 청소도구함을 찾아갔어요. 제 비밀스러운 공부방이었던 그곳을 보면서 지난 날들을 떠올렸죠. 서윤아,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마크슨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도 제가 이곳에 자주 온다는 걸 아시고 계셨나 봐요. 아직도 이곳이 그리워. 네.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교수님은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사실 우리가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제안이요? MIT와 한국의 KAIST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야. 차세대 AI 수학 모델을 개발하는 건데 내가 만든 그 수식이 핵심이 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재미로 풀었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쓰인다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프로젝트의 리더 중 한 명이 되어야 해. 리더요? 저는 아직 신입생인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실력이 전부지. 그리고 서윤아.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어.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겠지.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개발한 수식을 바탕으로 만든 AI 모델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서윤, 봐봐. 내 수식대로 계산한 결과야. 동료 연구원이 흥분해서 저를 불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나 있었죠. 이 AI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밤새워 고민하며 만들어낸 수식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가 된 거였어요. 연구팀장인 김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이 AI를 뭐라고 이름 지을까?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정해.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어요. 희망이면 어떨까요? 호프라고요. 왜 희망이야? 저처럼 기회를 놓친 줄 알았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개월 후
호프 AI가 정식으로 출시됐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앱의 기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학생이 모르는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으면 AI가 단계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까지 친근하게 설명해 줬어요. 런칭 첫날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죠.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됐고요. MIT 한국인 천재 학생이 개발한 AI, 전 세계 교육계 혁신. 청소부에서 천재로 서윤의 기적 같은 이야기.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닌데 마치 제가 모든 걸 한 것처럼 포장되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앱 사용자들이 보내주는 감사 메시지들이었어요.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포기하려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수학 숙제를 즐겁게 해요. 그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년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국회에서 저를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교육 혁신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호프 AI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국정감사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정말 떨리다고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서윤 학생, 반갑습니다. 먼저 MIT에서의 성과를 축하드려요. 한 의원님이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청소부 일을 선택했나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MIT에 있고 싶었어요. 공부할 기회가 없더라도 적어도 그 분위기 속에서 꿈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청소부 일이라도 상관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말씀드리기로 했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숨어있는 천재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많죠. 저처럼 말이에요.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어요. 호프 AI를 만든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한 의원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첫째,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해요. 성적이나 배경과 상관없이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저도 수없이 틀렸거든요. 하지만 그게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국정감사 이후 호프 AI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어요.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개발 도상국들에서 교육도구로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MIT 팀과 함께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돌아다니며 호프 AI를 보급하는 일을 했어요. 직접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거였죠. 케냐의 한 시골 학교를 방문했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전기도 불안정한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티처 SEOION. 이 문제 정말 재미있어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저와 똑같았어요. 수학을 사랑하는 그런 반짝인 말이에요. 너도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네. 커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그 설렘과 꿈이 이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년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AI 수학 모델이 물리학 연구에 혁신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였죠. 서윤아, 축하해. 역사상 가장 어린 노벨상 후보야. 마크슨 교수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교수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룬 걸 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너 덕분에 꿈을 키우고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호프 AI는 이제 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노벨상 시상식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톡홀름에 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만난 다른 과학자들과의 대화가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실망스럽지 않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이미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받았거든요. 무엇인가요? 전 세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요.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마침내 MIT 졸업식 날이 왔어요. 4년 대신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 부모님도 오셨어요. 졸업식장에서 저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가족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4년 전, 저는 이곳에서 청소부였습니다. 제 첫 마디에 졸업식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나 물리학이 아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청소부 시절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10년 후. 지금 저는 MIT와 KAIST를 오가며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호프 AI는 이제 교육 분야의 표준이 되었고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죠.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MIT 캠퍼스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청소하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보곤 해요. 혹시 수학 좋아해? 가끔 눈빛이 특별한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 언젠가 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케냐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MIT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호프 AI로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온 거였죠. 티처 SEOION. 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많은 아이들을, 더 많은 꿈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걸레를 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손에는 분필도 함께 들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분필로 세상을 바꿀 수식을 쓸 거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모든 천재는 평범한 곳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다. 서윤의 일기 중에서 계산기보다 빠른 천재. MIT의 진짜 천재는 한국에서 왔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지만 저는 아직도 그냥 수학을 사랑하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